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불안하니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거죠. 아니 무슨 금값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더라고요. 골드바가 품절이라고 난린데 솔직히 돈 있는 사람이나 사지 평범한 서민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애들 돌반지도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투자는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번 실물 금으로 사든지 아니면 2번 KRX 금시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다른 금통장이나 금 ETF 등 다른 방법들은 세금 등 효율이 안 좋습니다. 먼저 실물 금을 구입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표적으로 금은방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우체국, 금융기관, 요새는 마트에서도 팔더라고요. 다음으로 KRX 금시장은 기존 증권사 계좌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예시로 NH증권 계좌고요. 사실 효율 측면에서 실물 금보다도 KRX 금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유가 있으면 실물 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KRX 금시장은 세금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는데 도대체 실물금이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정부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를 반 정도만 믿습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사례만 정리한 건데요. 예를 들어 2015년에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은행이 폐쇄되고 예금 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니 내 돈인데 평생 모은 돈을 찾지도 못하고 해외 송금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에 준하는 IMF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이고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요. 보통 백조가 흰색이잖아요. 정말 가끔 발생하지만 충격이 큰 사건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게 블랙스완입니다. 대표적으로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거죠. 경제위기나 전쟁 등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정부에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예금을 동결시키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KRX 금시장이나 금 ETF, 금통장 이런 건 정부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를 반만 믿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실물금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실물금은 보험입니다. 블랙스완이 생기면 실물금이나 달러 지폐만 진짜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말을 바꾼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도 많았고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 투자를 한다면 절반은 실물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KRX 금시장에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3억이 안 되면 금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금을 주요 투자 수단으로 보는 건 반대입니다. 예적금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 투자는 부자들이 보험용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금값이 더 오른다던데?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금값이 2배 정도 올랐는데요. 100년간 데이터를 보면 금값은 한 번 오를 때 대략 10년 정도씩 올랐습니다. 한 사이클당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5배 정도 올랐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희소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계 금협회 WG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금의 4분의 3 정도가 이미 채굴되었고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금 매장량은 4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금광 찾기도 힘들고 정부 허가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3억 미만이면 금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금은 돈을 버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부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용도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물건을 생산하고 부동산은 사용 가치를 제공합니다. 반면 금은 부가가치를 못 만듭니다. 장식용이나 산업용 금의 비중은 제한적이고요. 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딱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갑니다. 반면 주식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고 부동산은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 투자가 보험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금 말고 뭘 사야 되냐? 중장기적으로 금 투자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게 낫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주식은 대체적으로 싸고 부동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본다면 미국 주식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금 투자를 꼭 하고 싶다. 진짜 꼭 사고 싶다면 최대 10%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5천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금을 사면 됩니다. 실물 금보다는 KRX 금시장에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90%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최대한 뭉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없는 돈 쪼개서 뿌리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어설프게 쪼개면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산 투자를 잘못 알고 계신데요. 분산 투자는 부자가 되고 나서 혹은 50대 이후에 하는 겁니다. 자산이 없을수록 분산이 아니라 몰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산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 잃지 않는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 자산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 자산마다 적정 가격에 고무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적정 가격에서 너무 벗어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은 불안하다. 앞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비관주의자는 돈을 못 법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 단기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합리적인 낙관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싸면 무조건 오르고 비싸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금 가격이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환율도 싸지 않고 반면 국내 주식이나 대부분 부동산은 가격이 괜찮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요새 물가도 계속 오르고 경제도 너무 안 좋잖아요. 생활비라도 좀 보태보려고 코인 투자나 금 투자, 심지어 생판 모르던 은 투자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잘 모르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투자까지 실패하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예전에 힘든 상황에서 투자까지 실패하니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금 투자는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산이 3억 미만이면 금 투자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금 투자를 꼭 하고 싶다면 최대 10%만 KRX 금시장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산이 있는 분들은 실물 금과 KRX 금시장 반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